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특정 음식물을 매우 쉽게 소화시킬 수 있게 적응했습니다. 거의 30분에서 1시간이면 소화가 가능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과일과 채소는 사실상 소화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흡수만 하면 됩니다. 이들은 흡수 직후 매우 쉽고 빠르게 동화됩니다. 소화 에너지가 필요 없으므로 그 여분의 에너지는 몸속의 독소를 배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산 음식, 죽은 음식 책 내용 중에서 인간은 왜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릴까요? 우리 몸에 쌓인 독소 때문입니다. 그 독소가 혈관을 파고들거나 뇌에 침입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방과 수분을 불러들여 그 독소를 가두어 놓게 됩니다.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리는 것도 죽음을 면하기 위한 자정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면 독소를 에워싸고 있던 지방과 수분이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 몸에 쌓인 독소는 저절로 빠져나가고 당연히 비만과 질병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하면 70% 정도는 가공식품을 먹게 됩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식품을 먹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공식품을 음식이 아니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죽은 음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죽어있는 음식에서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입을 통해 몸에 들어오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이물질로 여겨 세포까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에너지, 살아있는 효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채소와 과일식 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채소 과일식이 70%가 되고 가공식품을 30으로, 즉 7대 3의 법칙만 지켜도 우리의 몸은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하지 않다가 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 우선은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나는 게 설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장은 각종 화학 첨가제와 밀가루, 방부제, 보존제, 향미 증진제, 정말 어려운 용어들로 쓰이는 화학 첨가제 덩어리들로 위장이 길들여져 있다가 살아있는 유산균, 효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위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몸이 살아서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면역 체계를 방어하는 첫 번째가 고열이고요. 두 번째가 구토입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이거는 내가 흡수할 게 없어 빨리 내보내야겠어. 그러면 설사 형태로 나옵니다. 모두 몸을 지키기 위한 몸의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채소 과일을 먹으면 일단은 위장이 깨어나서 소화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이 당연히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니까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피부 재생이나 다른 회복하는데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염이나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콧물이나 기침, 가래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이 가진 정화 능력 중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우리가 감기 걸리면 기침하고 콧물 나고 가래가 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아토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때로는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가공식품에서 채소 간식으로 옮겨오면 가벼운 가려움 정도는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흡연하시다가 금연을 결심하고 2주 정도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가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피부는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아주 큰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가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피부과 가서 스테로이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를 끊으면 두통이 오는 것처럼 몸이 좋아지는 반응을 면역 형상 아니면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보통 2-3일 내에는 다 좋아집니다. 꼭 2주 정도 채소 과일식을 하면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좋고 몸이 가벼워지고 현재 내 몸의 적정 체중보다 더 나가는 분들은 2에서 3kg가 빠지는 몸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침에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많죠? 몸에 쌓인 독소나 쓰레기를 버려야 될 때 쓰여야 될 에너지가 아침인데 채소 과일이 아닌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오히려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고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를 다른 데 사용하게 되면서 몸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건강한 에너지가 채워지는 걸 한 달 정도만 경험해 보세요. 아침만 채소 과일식으로 바꿔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침에 채소인 양배추, 과일인 사과 2가지만으로 시작해보세요. 사과와 양배추를 권해드린 이유는 사과나 양배추는 어딜 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바로 우리 동네 마트만 가도 되고 편의점조차도 지금은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일은 사과 그리고 채소는 양배추를 추천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극찬받는 과일이 현재 사과입니다.
미국의 유수의 암센터들이나 어느 요양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매일 공급되는 게 사과일 정도로 지금까지 인류가 먹어온 과일 중에 지금껏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동물에게 가장 많은 영양소를 줬다는 거고 그만큼 퍼져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과일의 최고봉은 사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양배추는 말 그대로 서양 배추죠. 양배추가 그만큼 위장 기능을 개선을 시킵니다. 사과 역시 소화력도 좋게 하고 피부도 좋게 하고 변비도 좋게 하지만 여기에 같이 양배추도 상호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식전 공복에 항상 사과나 양배추를 드시는 생활을 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예방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깨끗한 에너지를 계속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과와 양배추를 매일 아침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점심 저녁 식전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경우는 삶아서 데쳐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얇게 채를 썰어서 우적우적 씹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식생활 습관만 잘 배우셔도 천연의 소화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 과일이 우리의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합니다. 이 개념은 요즘 많이 나옵니다. TV만 틀면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항산화예요. 채소,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사과는 껍질에 많이 있어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항산화 물질이 우리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혈관에 끼어 있는 지방 덩어리 등을 청소합니다. 혈관에 끼어 있는 물질을 청소해주는 천연 성분이 사과, 과일, 채소에 많이 있어서 독소 배출을 많이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많이 바쁘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땐 과일 주스로 만들어서 드셔도 좋아요. 추가를 하자면 양배추와 사과를 갈아서 마실 때 주스지만 씹어서 삼키는 겁니다. 저작 운동을 통해서 침 효소와 함께 섞여서 궁극적으로는 소화시키는 일을 다 하거든요. 그냥 씹어서 먹는 것보다는 덜하겠지만 도움이 됩니다. 또 추천드리는 건 사과나 아침에는 바나나, 당근 이렇게 3개 정도만 넣어주세요. 아니면 집에 있는 과일이나 채소 다 넣어도 됩니다. 가공된 주스가 몸에 좋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직접 사온 마트에서 사온 살아있는 채소는 좋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리 유기농 과일을 썼다, 설탕을 안 썼다 이렇게 해도 이미 살균, 멸균 과정을 거치는 순간에 그건 더 이상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일 주스는 시중에 파는 게 아닙니다. 특히 카페나 이런 데서는 다 설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과일 주스는 집에서 내가 직접 만들었을 때 안전하고 이게 신선하고 내 몸에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살아있는 에너지를 채워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하루하루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